유초토크입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지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퇴 직후 그동안 추진해오던 핵심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었는데요. 최근 변 권한대행이 민선 7기 공약 추진 사항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부산시 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한세혁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부산시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를 하고 그동안 변성환 권한대행 체제로 쭉 이어져 온 지 지금 40여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동안 운영되어 온 걸 좀 보면은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사실 40일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네. 또 보면 길다면 긴 시간인데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섣불리 단언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은 네네. 일단 그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민선 그 7기 2년 시정 평가와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네네네. 최근에 했는데 거기서 이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지만은 이 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그런 어떤 의견도 물어봤습니다. 네네. 근데 62.2%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가까이서 근접한 위치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렇죠.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평가가 더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네네. 보통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좀 이제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보는데 일단은 뭐 큰 무리 없이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이런 문제는 재발 방지하고 어떤 필요한 조치를 다 취하고 어떤 흔들림 없이 시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그런 공표를 한 이후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행보를 봤을 때 뭐 어떻게 보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좀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역시도 뭐 계속 인터뷰나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62.2%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전 시장이 사퇴를 하면서 뭐 부산시의 굵직한 사업들, 현안들, 중요한 부분들이 참 많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지난번에 교수님 모시고도 이야기도 잠깐 나누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우려의 목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제대로 진행이 될 것이냐. 근데 뭐 변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존 사업은 문제 없이 뭐 변화 없이 쭉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그렇다면 사업 추진하는데 정말 권 변한대행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 문제는 없을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그 과제 특히 이제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이제 많은데 공약사항들도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은 과제의 성격은 어떤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대하는, 그걸 추진하는 입장인데 네. 사실 권한대행 체제라서 추진 동력은 아마 좀 예전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변성환 그 권한대행도 오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고 네. 또 행정에서 오랫동안 이제 경험을 쌓은 사람이라서 뭐 동력은 떨어질지 모르지만은 아마 행정가로서 행정인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안들을 이제 변성환 어떤 권한대행의 어떤 그 역량을 아마 어떻게 보면은 평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예전에 했던 부시장이 아니라 시장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 상황에 따라서 역량이 발휘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적합하지 못하면 또 뭐 움츠러드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네네. 스타일에 따라서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어떤 행보를 봤을 때 뭐 기존의 현상 유지 이런 정도는 이제 가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그러니까 현재 그 펜딩된 그런 이슈들, 뭐 동남권 그런 공항이라든가, 2030 엑스포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기존에 추진했던 관성을 좀 받아가지고 아마 추진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권한대행 혼자 어떤 역량이 아니라 주변의 환경과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어떤 일이기 때문에 네네. 시스템물이라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뭐 동력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뭐 또 의지라든가 뭐 그런 부분은 좀 뭘 원래 있던 시장하고는 좀 약간 좀 감이 좀 떨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추진 움직임 그런 체제나 시스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예정대로 어떤 그거는 좀 더 신경을 더 써야 되겠죠. 네. 아마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긍정적으로요. 예. 워낙 굵직한 사안들, 뭐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든지 뭐 월드 엑스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계획이 다 되어 있을 예. 거고 차근차근 추진하는 일만 남았는데 얼마만큼 더 신경을 쓰느냐 이 그렇죠. 차이가 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현안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부분이 사실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가 좀 중요한데 권한대행 위치에서 이런 예산 확보 부분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 보십니까? 예. 작년에 이제 오 시장이 이제 지금까지 역대 가장 많은 국비 확보했다고는 자랑을 많이 했죠. 네네. 7조 원 규모니까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이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이어져 내려간다면은 예컨대 이제 중앙 정부와의 관계라든가 그리고 부산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그 국회의원들을 뭐 어떤 시의회도 관련되고 하여튼 전방위적인 어떤 그 외부 환경적인 요소들이 계속 어느 정도 과거에 가졌던 그런 맥락을 유지해 간다면은 네네. 저는 국비 확보 이미 지난번에 약속을 받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일단은 중앙정부에 있어서도 내려주기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큰 변화가 없는 한 유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약간 변수가 되긴 할 텐데 뭐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당과 상관없이 지역을 발전을 위해서 어떤 소임을 다해야 된다고 봤을 때 네네.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부산 지역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지난번에 확보된 예산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들은 아마 큰 변화는 없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 권한대행의 역할 자체가 사실 주변 환경이 얼마나 잘 협조하고 협력하게 만드느냐 이 부분이 또 그렇죠.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잘 추진을 한다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 차원의 이익을 떠나서 부산시를 위해서 모두가 협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좀 궁금한 점이 권한대행의 뭐 역할 또 그리고 권한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시장직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도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본인과 대리인 관계 우리 민법상에 이제 그 법률상으로 이제 규정돼 있는 부분인데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적용되는 이제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 체제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까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현상을 잘 유지해서 이제 넘겨줘야 될 부분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획이나 이런 어떤 과감한 어떤 정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계획들을 좀 네. 잘 추진하는 그렇죠. 데서 보통 그칠 것이다.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임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법상에도요, 그 권한대행은 일종의 법정대리로서 그 별도의 임명권자를 가질 수 없습니다. 네네. 사실 뭐 변 권한대행이 이제 부시장인데 뭐 다시 자기가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지만은 그 임명할 수 있는 부시장 그런 부분을 할 수 없거든요. 네네네. 그뿐만 아니라 권한대행이 단체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불구하고 그 시설이나 물품이라든가 인력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외빈이나 어떤 그 공식적인 어떤 외부 그 기관들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의전상에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예외적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엄밀하게 보면은 권한대행이 어떤 주어진 권한이 어떤 제한됐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제약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량한 관리자라는 것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어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 이런 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안정적인 관리가 이제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안정성과 지속성 이런 부분에 좀 방점을 두어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제약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정과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이슈들 몇 가지를 좀 먼저 짚어볼 텐데요. 현재 김해신공항 검증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달 말에 뭐 발표가 될 거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31일이었죠. 정세균 국무총리와 면담에서 이 변 권한대행이 김해공 신공항 안에 문제점도 지적을 했고요. 뭐 지역의 입장도 표명을 하는 등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 결과에 따라 부산시도 좀 방향을 달리해야 되거나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참 잘하는 부분으로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지역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기도 하고 네네. 지역 발전이라든가 또 중앙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중앙의 영향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권한대행이 이제 국무총리를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여론도 좀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좀 제대로 결정하기 위한 그런 인풋 어떤 투입으로서 적절한 어떤 행보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정책적 판단보다는 이제 어떤 기술적인 판단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역설을 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그 기존의 이제 김해 신공항 확장 부분은 안전이나 어떤 환경, 소음, 뭐 어떤 수요 이런 측면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기술적인 판단 그렇죠. 영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 제대로 평가해줘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기존의 사실상 현실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다 부합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안전. 네네네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의 기초에서 검증해야지만이 올바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총리에게 그런 검증의 역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아주 뭐 당연한 부분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6월 말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일단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이제 표했다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이지만은 네. 그때 끝을 가봐야 알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는 나와봐야 예, 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부분 정책적인 그런 판단들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그럴 소지가 없지 않나는 점도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 이번에 인사 관련 이슈도 조금 짚어볼 텐데요. 최근에 오전시장 측근인 모 보좌관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직서는 수리가 되지 않았고 이 사퇴 철회서가 오히려 받아들여지면서 다시 업무에 복귀를 하게 된 거거든요. 뭐 시민단체, 뭐 시의원들이 뭐 기자회견을 하거나 성명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변 권한대행이 뭐 정치 휘둘린다, 정치권에 휘둘린다, 뭐 이런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일은 혼자 할 수 없는 거고 네.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측면 봤을 때 오 시장 체제가 이 전 시장의 체제가 출범할 때도 이제 변 권한대행이 부시장으로 이제 임명되고 예. 쭉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면에서 뭐 지금 더군다나 이제 어떤 정치력이 발휘가 필요한 부분인데 네. 뭐 그야말로 이제 이전에 보좌관들이 좀 제대로만 역할을 했다면은 저는 뭐 굳이 반대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전에 그 보좌관들에 대한 어떤 평가들이 네. 상당히 긍정보다는 부정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보좌를 못해서 결국 오 시장이 저 모양 저렇게 네, 되는데 사실 옛날 사람을 다시 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필요한 점도 있지만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판단해가지고 뭐 권한대행이 이제 결정했겠지만은요. 저는 엄연하게 그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정무 보좌관으로서 제대로 어떤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발휘하는 거에 딱 한정을 시켜서 하고요. 네. 또 예전에처럼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각별하게 좀 주의를 좀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 권한대행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근데 다만 일단 이제 남은 임기도 있고요. 그런 재평가라든가 또 사람 찾아보면 또 많이 있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굳이 옛날 사람들 뭐 굳이 좀 약간 그런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그런 사람을 쓰는 것보다도 좀 기간 동안에 좀 새로 물색해가지고 자기 호흡과 맞출 수 있는 좀 그런 그리고 이제 정무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좌관을 뽑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예전에 말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박무순 보좌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되게 박대수 그죠? 사표는 이거 다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그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공무원 노조도 그렇고 시민들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여론을 봤을 때 다시 이제 복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민들의 우려가 좀 어떤 그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좀 당사자 그 정무 보좌관 당사자도 좀 주의를 네. 기울여서 제대로 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그리고 변 권한대행도 좀 관리자 입장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어떤 권한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과거의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좀 변 권한대행이나 당사자인 정무보좌관이 좀 어떤 주의하고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권한대행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사이에서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 대행 체제 해결 과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좀 짚어주시죠.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안정적인 그런 어떤 시정의 어떤 토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 진행됐던 그런 기존의 사업들과 현재 진행 사업들을 무리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러한 과정에서요, 좀 어떤 정치력을 좀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 권한대행이 이제 이 어떤 오랜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공무원 경험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행정적인 분위기는 잘 파악했다고 생각돼요. 네. 그래서 다만 어떤 자기가 주어진 어떤 권한이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지키면서 그리고 때로는 그런 어떤 자기 어떤 권한 대행 체제를 어떤 자기 역량을 어떤 새롭게 이제 보여주고 발휘하는 네네네. 그런 기회로도 삼는 것도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뭐 권한 대행에게는 상당히 좀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이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그 관리해서 이제 시장 선거될 때까지 뭐 어떤 그런 무리 없이 이제 진행된다면은 변 권한 대행에 대한 어떤 평가는 네.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돼서 그 다음에 운신의 폭도 좀 그렇게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권한이 조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진에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평가도 많이 달라질 거고요. 부산시정도 무리 없이 잘 이끌어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믿고 기다려주는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부산 시민의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부산 시민으로서 권한 대행에 좀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예, 일단은 지난번에도 많이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일단은 시민들의 어떤 불안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불신 네.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소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선 7기에 같이 배를 탄 사람으로서 그 변 권한 대행도요. 네. 그래서 현재 그런 바탕에서 국지간 어떤 현안들을 불안감 느끼지 않게끔 안정적으로 좀 이게 좀 이끌어내서 연착륙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변 권한 대행은 행정 어떤 관료라기보다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이제 행하는 하나의 행정가입니다. 행정 관료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행정가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전보다는 좀 시야도 좀 넓히고 좀 더 정치력도 발휘하고 사람들을 좀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관계를 통해서 권한 대행 역할을 어떤 충분히 수행한다면은 본인뿐만 아니라 일단 가장 중요한 어떤 부산시의 어떤 뭐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덧붙여서 뭐 그 경영 평가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 부분인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경영 평가 단장을 맡으면서 그런 업무를 수행했는데 이 평가 결과가 제대로 수행되고 피드백돼도 해야 됩니다. 네네. 사실 뭐 시장 대행이라 해가지고 막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일들이 지금 이런 산하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 관련된 일들이요. 그래서 아주 더 예전보다도 엄정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인사를 한번 보여준다면은 그야말로 다 잡는 그런 계기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현재 당면한 그런 시정 관련된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영평가가 이제 지난달부터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기관장들의 교체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도래해 온다면 변성한 권한대행 체제의 시정 운영 방향 또 뭐 혁신 의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덧붙여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뭐 부산 산하기관장들이 특히 대우가 아주 좋아가지고 시의회에서도 이제 그 어떤 그 상당히 문제시 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부산 산하 어느 기관장은 국무총리보다도 이 급여가 셉니다. 뭐 진짜 대우는 좋은데 근데 하는 어떤 성과를 보면은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좀 이렇게 어떤 함량 미달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평가라는 것이 그동안의 또 기관장이라든가 기관들의 어떤 업무라든가 성과를 객관적으로 제대로 평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을 부분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인사나 필요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목적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관 평가한 데 있어서 위원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도 좀 어떻게 보면 좀 개선될 필요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결정된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서 뭐 그냥 결과 따로 뭐 실제 나타난 어떤 그 성과 따로 하면은 운영되는 거 따로 하면은 이 결과가 이 경영 평가라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번에 제대로 좀 그동안 오명을 또 이것 좀 벗어야 됩니다. 근데 부산 산하기관이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중복, 아주 방만, 그 적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나의 샘플로 좀 삼아서 권한 대행이 아주 엄정하게 지금 제대로 한번 좀 평가하고 피드백을 한다면은
아마 그것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임기가 만료된 기관장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엄밀하게 적용해가지고 평가 인사 조치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